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아무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가현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의 전통사상과 애니미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의 전통사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에서 그려지는 애니미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토토로, 애니미즘,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깊은 일본의 주요 종교 중에서 신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웃집 토토로를 많이들 보셨죠? 그렇죠? 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들어갈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미리 그림에 예시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죠. 자, 뭐가 보입니까? 자, 네, 맞습니다. 일본의 농경 문화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왼쪽 그림에서는 아빠가 막 문을 열고 있죠? 일본 주택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아래 오른쪽 그림. 네, 비가 내리는 장면이죠. 여기에서는 지장보살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도시락, 벤또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요양소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듯 이 애니메이션에는 다양한 일본 문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자연관과 애니미즘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소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일본의 영화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만화가로서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대표작은 너무나 많아서 열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선과 악의 대립, 전쟁 반대, 환경주의, 그리고 어린 시점 등을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웃집 토토로에서도 그런데요. 1988년에 개봉한 꽤나 오래된 작품이죠. 일본 농촌의 어린 두 자매가 숲의 요정 토토로를 만나서 겪는 그런 판타지물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에 개봉한 후에 2019년에 재개봉한 이례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인기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면 힐링, 휴식, 명상 등등 이런 점들 때문에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곤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애니메이션을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일본인의 세계관을 담은 작품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겠죠. 제가 앞서부터 애니미즘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애니미즘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어로는 아니미즈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애니메이션의 어원이 아니마, 즉 영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배웠죠. 애니미즘 역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연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농경 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 물, 바다, 나무 등 자연 요소 하나하나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도 부뚜막의 신, 화장실의 신 등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었죠. 즉 이웃집 토토로에서 시골로 이사온 어린 두 자매 사츠키와 메이가 숲의 요정들과 교류하는 이러한 설정 또한 애니미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인 신도,
신도라고 하죠.는 자연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적 요소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일본의 고유 종교로서 자연과 조상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토착 신앙입니다. 초기에는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신으로 삼다가 점차 선조를 신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 신도의 핵심 개념은 카미사마라고 하죠. 신인데요. 카미는 신사에서 숭배되는 신들뿐만 아니라 자연 속 모든 존재에도 깃들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 강, 나무뿐만 아니라 집안의 부뚜막이나 화장실에도 신, 즉 카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신도라는 용어는 니혼쇼키라는 이 일본의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종교의식이나 신사 등을 의미하다가 12세기 후반에 특정 종교로서 이 신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신사는 신도를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다양한 의식과 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 가시면 이 신사 많이 볼 수가 있으시죠?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일본인들이 신사를 방문해서 그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하츠모오데,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죠. 하츠모오데를 합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 중에 하나인 이 왼쪽 밑에 있는 이세신궁은 천안과와 깊은 연관이 있고요. 일본 신도의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신도는 자연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적 요소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문화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웃집 토토로에서도 주인공들이 숲속에서 신비로운 존재들과 교류하는 장면을 통해서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 표현됩니다. 숲속에서 살아가는 토토로는 자연의 영혼이 깃든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이사를 온 가족이 마을의 보호수, 나무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가출을 합니다. 동생 메이가. 그 가출을 한 동생 메이의 뒤로 큰 석상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는 뒤에서 살펴볼 지장보살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이 소녀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즉 이러한 일상적인 자연의 묘사로서 숲과 인간의 균형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즉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정서가 반영되어서 이 일본인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모든 자연 속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애니미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설화에서 동물들이 신령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토토로 혹은 고양이 버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전설에 의하면 고양이는 자유자재로 형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들이 이 토토로 그리고 이 고양이 버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이 길목에 지장보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장보살이 여행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지장 신앙이 대체적으로 이제 민중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돼지를 모태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도 애니미즘적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동생 메이의 뒤로 지장보살 석상들이 등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 카미로 그려진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건 이 일본의 신자 수를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을 하면서 신도를 기반으로 불교,
그리고 기독교 등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과 결혼식은 신도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말연시에는 신사를 방문해서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하츠모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는 캐롤송을 부르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혼합은 일본 사회의 다신교적인 그런 신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녹아있는 전통사상과 애니미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토토로를 중심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그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니미즘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웃집 토토로에서도 숲의 요정들과 교류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설정에서 우리는 애니미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신도 문화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일본의 종교, 신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